오늘은 그러면 이제 유닛 6의 그 무관한 문장을 가려내는 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서 요즘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아예 출제자들이 지문도 쉬운 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31번부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오잖아요. 39번까지. 근데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운 지문들을 이용을 해서요. 아주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이렇게 주어지니까 오늘도 뭐 직접 최근 기출 문제들을 풀어 보실 거니 직접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건데 뭐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춰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이게 자칫하면 틀리는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얘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푸세요라고 얘기를 할 건 없는데 한 가지 좀 조심하실 게 있다면 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라는 말에서요. 이 흐름이라는 말에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위에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말을 여러분이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가장 좋겠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제와 무관한 문장이거나 자, 이 글의 주제하고 아예 상관없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결국은 같은 말인데 다시 쓰는 건 요걸로 보기가 잘 만들어져서요. 그래서 주제와 반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자, 주제와 반대되는 진술이라고 해서 짧게 쓸게요. 요걸 가려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쭉 읽어서 흐름을 찾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얘는 필자의 주장하고 서로 무관한 문장이거나 필자의 주장과 뭐가 되는 진술을 찾는 거냐면 반대되는 진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좋으냐면 쭉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글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주제문과 각각의 보기 5개의 문장들을 1대1로 비교하면서 주제문하고 반대되는 진술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워낙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 파트 1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지만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얘가 뭐에 관한 글인지 그다음에 핵심어가 뭐인지 이런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보고 나서 그다음 1번부터 문장을 하나씩 이렇게 읽어 나가실 건데 1, 2, 3, 4, 5 이렇게 갈 때 대략 뭐 1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친다면 뭐 빵 퍼센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 정도를 합치면 여러분이 뭘 잡아내실 수 있냐면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즉 글의 주제가 어떤지 또는 무엇과 관련된 글을 전개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잡아내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를 각각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하고 그 다음에 3번 문장 1번이 아니죠. 2번부터 보면 되죠. 자, 얘네들을 각각 이 문장 하나하나를 비교한다라는 기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에 해당되는 문장하고 각각 이 문장들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각각 2, 3, 4, 5번 문장 중에 이 글의 주제문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를 가려보는 또는 아예 무관한 진술이 흘러가는지를 무관한 문장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여기 4번이 정답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4번이 답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데 출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제자들은 4번 문장이 원래는 없었죠. 자기들이 봤던 문장에서 1번, 2번, 3번, 5번으로 가는 건데 4번을 써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짜로 무관한 문장을 여러분 시험 문제를 만들려고 무관한 문장을 하나 써 넣어야 되는데 이때 출제자들의 심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거나 막 쓰지는 않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집어넣을 때 일단 장문을 새로 하는 건데 뭘 이용할 거냐면 앞 문장에 있었던 단어들을 활용해서 당연히 이 자리에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위에서부터 꾸준히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고 여기다가 특히나 주로 뭘 많이 이용하냐면 연결사를 집어넣어서 마치 앞 문장에서 이 내용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연결사에 맞추어서 흐름이 잘못 딸려가 버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이렇게 푸세요라는 느낌보다 뭐가 더 강한 거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자칫하면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두세요라는 점에서 지적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한 번에 정답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이랬을 때 얼른 머릿속에 이 글의 주제하고 각각의 문장들을 흘러가는 방식으로 보지 마시고 개별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진술을 찾아내는 게 문제를 푸는데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평소 때는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뭔가가 좀 찜찜하거나 이상하다 이럴 경우에 머릿속에 주제문을 떠올려서 각각 개별 비교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정답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늘 이 4번 문장도 뚱딴지같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쓰진 않아요. 지문 속에 있었던 핵심 어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원래 연결사는 다른 지문들을 볼 때는 이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초들을 많이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이 지문만큼은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고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현명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확인 작업은 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4번을 답이라고 생각했으면 얘를 빼고 3번에서 5번으로 제대로 연결이 되어 가는지, 이 흐름이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금 오버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흐름과 무관한 문장에서 딱 사기당하기 좋은 형태의 문제가 어떤 건지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이 popular 스포츠가 축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치죠. 자,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초등학교 경기 때는 거의 이거 뭐 가족 소풍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경기 때는 이건 뭐 단체로 학교가 몰려가서 온통 학교 응원전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조금 안타까운 건 대학생들 경기에는 관중의 숫자가 거의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 다음에 4번, 그래도 성인들이 막 조기 축구회가 매주 일요일에 모여서 막 열풍이 불기도 하고, 마지막 대표팀 경기에는 거의 대부분 티켓이 막 매진되는 현상들을 보이죠. 이렇게 쓰면 답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약간 오버하긴 했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다지 많이는 아니에요. 그럼 뭐 빼야 되는 거죠? 네, 주제문하고 1대1로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문장이요? 관중 없다는 얘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최용규가 아주 유능한 영어 강사이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단점이 있다면 발음이 개판이긴 해요. 필요 없는 말이죠. 필요 없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주제와 무관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 축구 얘기하다가 갑자기 박찬호는 야구선수야 이런 거 나오는 문제는 그건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에나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똑같은 키워드나 내용들을 이용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냐면, 반대로 돌아가게 만들면, 그러면 물론 100% 정확하게 문장이 이해가 된 사람은 실수하지 않겠지만 70, 80%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이 연결사나 단어들에 휘말리면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뭘 생각하라고요? 그래, 주제문하고 각각의 보기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1대1로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얘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빼고 3에서 5로 넘어갔을 때 각각 이렇게 대명사나 이런 것들이 이거 내용상 흐름도 제대로 연결이 됐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기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틀리면 너무 억울한 문제예요. 얘가 주제 요지 제목보다 대체로 평균적으로 정답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주 부탁을 드리자면, 첫 번째, 연결사는 없는 듯 생각하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뭔가가 빠르게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주제문과 각각의 보기 문장들을 1대1로 비교해 가면서 그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는 어떤 게 하나 있냐면, 내가 한번 플로우 차트를 한번 흐르고 나면, 이렇게 사고의 과정이 한번 흘러가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복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가 처음에 안 풀렸던 게 다시 풀어도 잘 안 풀려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아마 경험이 있을 거요. 문제 풀다가 맞아, 나 옛날에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해서 또 틀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 인간의 두뇌가 예전에 봤던 자료들을 다시 부딪히게 되면, 그럼 옛날에 사용했던 시냅스를 부활시켜서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동일한 실수를 그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 문제 풀 때 지문 전체를 한번 읽어서 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 사실 중간에 어디선가 해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잘못된 해석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제가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다 보는 게 아니라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봐서 사고를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똑같은 오류를 그대로 범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방금 이 유형의 문제도 가장 대표적입니다. 읽어서
답이 잘 안 보였을 때는 정답이 될 만한 문장들을 잘못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오류를 다시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풀 때부터 흐름보다는 주제문과 문장을 1대1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문도 쉽고 문제도 쉬워서 잘 틀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 학원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기 시작한 지가 4개월째 이제 시작이 된 거죠. 4개월째 접어드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글의 지문을 볼 때 이 주제문을 찾아가면서 보는 거 이런 거 알게 모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돼갈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다른 과목들을 이렇게 새로 펼치고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해볼 건데, 마지막 마무리도 정리하는 기본으로 한번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문장에 in other words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문장이 뭐라는 얘기죠? 주제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거군요. in other words라는 놈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앞에 나온 말을 재언급할 때. 자, 두 가지 용도인데, 하나는 문장이 좀 여러 개였는데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쐐기를 받고 싶을 때 쓰거나, 아니면 앞에 나오는 거 그야말로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두 가지 경우 다 왜 사용하는 거냐면 강조하려고 사용하는 거죠. 한번 얘기를 정리해 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주제, 요지, 제목 문제가 되면 in other words는 자기가 있는 문장도 in other words가 있는 문장도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주제문이면 얘도 주제문이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걸 거니까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in other words는. 그래서 빈칸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이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얘하고는 내용이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순서 삽입 문제에서는 in other words가 있으면 여기 나오는 문장하고 같은 내용의 문장을 찾아서 앞에 놓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를 푸는데 쟤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럼 얘도 지금 첫 번째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게, 많은 랜드스케이프가 상품으로 여겨진다라는 게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얘가 글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많은 랜드스케이프가 상품으로 여겨진다 하고 무관한 문장을 가려내면 되는 거군요. 두 번째 나오는 문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데이가 지금 뭐냐면 앞에 랜드스케이프고, 얘가 뭐가 아주 귀중한 건 얘네들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결국 얘가 커머디티라는 상품이 될 거거든요. 똑같은 문장 맞다, 그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내가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할까를 드러내는 문장에 대놓고 주제문을 펼치고 있는데 얘를 주제를 못 잡지는 않겠거든요. 그럼 얘하고 관련해서 하나씩 쭉 내려가서 무관한 거 가리면 될 텐데, 우리 예를 들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장에 하나, 둘 이런 거 보니까 general과 specific으로 놓으면 얘가 general, 얘가 specific 맞죠? 상하로 된 거 맞죠? 그래, 주제 문제였다면 위에 있는 걸 주제로 정하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내려가다 정답이 되는 데가 어디였죠? 그러면 쭉 보시다 보면 어딘가요?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이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 랜드스케이프의 주변 경관의 보호는 대체로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그랬냐면 야생지역이나 산악지역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얘기는 상품성으로서의 상품성이 있는 랜드스케이프라는 글의 주제하고는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거여서 3번을 정답으로 찾으면 되는 거겠죠. 문장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중간에 30분 대 문제를 풀다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highly commercialized setting이라고 할 때 commercial이라는 단어는, 얘는 상업적인이라는 형용사죠.
얘는 이거 말고 여러분이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또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명사로 쓰면 얘가 뭐든가요? 명사로 쓰면 commercial이라는 단어는 광고가 됩니다. 자, 그러면 commercialize라고 썼으니까 이 뒤에 IZE 붙였으니까 동사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업화하다라는 말이 될 거고 다시 ED 붙었으니까 형용사가 돼서 상업화된 이렇게 되겠죠. 자, 고도로 상업화된 환경입니다. such as 예를 들어 미국 같은 이런 대단히 상업화된 환경에서는 not surprising 놀랍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죠. 뭐가 당연하냐면 많은 랜드스케이프들이 많은 주변 경관들이 are seen 뭐로 여겨지냐면 commodity라는 말이 상품이에요. 자, 얘가 상품으로 여겨진다라는 건 뭐 너무 당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랜드스케이프가 주변 경관이 상품이 된다라는 게 그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they are valued, 얘들이 가치가 있는 건 because of 뭐 때문에 얘네들이 가치가 있냐면 얘네들의 시장 잠재력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뭐 질문 이미 여러분이 이제 해석하셨으니까 그래서 밑에서 보면 아까 뭐가 나왔었냐면 문장에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와인의 고장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우리로 치자면 호수의 도시 춘천 그다음에 천년의 고도 경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주변의 경광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걸로 만들어낸다라는 게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지던트들이 거기 주민들이 거주자들이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정체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in part는 부분적으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사는 뭐 빼버려도 될 거고 부분적으로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based on이라고 하면 뭐를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이죠. 자, 어떻게 이 랜드스케이프가 주변 경관이 generate income 소득을 발생시키게 할 건가? for the community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이 소득을 발생시키게 할 건가에 기반해서 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this process가 이런 과정들은 즉 3번의 과정들은요 뭘 포함하게 되냐면 더 많은 걸 포함하게 되는데 conversion이라고 하면 명사로 일단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바꾸는 건데요 조금 어렵긴 한데 가운데 V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turn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convert라고 쓰면 방향을 돌려버리다 라는 이런 말이 돼서 convert가 전환하다 라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 중에 뭐가 하나 있을까 기억하기 좋은 게 reverse라고 쓰면 가운데 VER이 들었다 그죠? 앞에 있는 RE가 어디를 나타낸다고 그랬더라? 제가 뒤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뒤로 돌려버리는 거니까 reverse가 거꾸로 가는 그 다음에 뒤집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뭔가를 바꾸는 것 이상인데 뭘 바꾸는 것 이상이냐면 자연의 요소를 그 다음에 into가 뭘 나타내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변화를 나타내는 또는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자, 그래서 자연의 요소를 상품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그 이상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랜드스케이프 그 자체가, 이 주변 경관 그 자체가 including 뭘 포함하게 되냐면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자아, 그죠? 그 자아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거네요. 그런 이 풍경 자체가 takes on이라고 하면 무엇을 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형태를 띠는 건데 어떤 형태를 띠냐면 상품의 형태를 띠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over time 시간이 쭉 흐르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landscape identity가 이 주변 경관의 정체성이 evolve라는 단어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거잖아요. into 뭘로 진화를 하게 되냐면 a sort of logo, 일종의 로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자, 그럼 이 로고는 어떤 거냐면 can be used, 이용될 수 있는 거네요. 그 주변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파는 데 사용되는 그런 일종의 로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와인 컨트리라는 뭐 와인의 고장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다음에 플로리다의 선코스트라든지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건 badlands가 악지라는 단어인 건 알 필요가 없겠죠.
우리나라에 없는 지형이래요. 아주 험해서 이렇게 막 걷는 것 자체가 아주 불편한데 보면 굉장히 멋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쉽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땅인데 그 높이가 뭐 1m, 2m 이런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 수십 미터의 모습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이래서 그래서 관광지가 되는 거죠. 이 다코타의 배들랜드가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어떻게 외부인들이나 그 다음에 거주자들이, 즉 원주민들이 perceive place, 어떤 장소를 인지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저렇게 명명해버리니까 춘천을 호반의 도시 그러잖아요. 호수의 도시 춘천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딱 춘천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호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호수 때문에 관광을 와서 그게 춘천을 상품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정 호반의 도시 춘천이라는 그 말이 일종의 로고처럼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라벨이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일련의 기대를 만들어내게, 예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그런 그 기대를 만들어내게, 예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곧바로 주제가 뭔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제문이 되고 아래쪽으로 그 과정을 쭉 서술하는 그 세부 진술들이 나오는 거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나오다가 이 랜스케이프의 보호는 주로 산악 지형을 보호합니다라는 뭐 뚱딴지 같은 문장 하나를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뭐 상당히 좀 단순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풀어볼까요? 앞에서 배웠던 이제 주제, 요지, 제목 이런 것도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첫 번째 문장이 뭘로 시작했냐면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남의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가 보이고 있냐면 myth라는 단어가 보이잖아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다음에는. 자, 그러더니 내려가서 뭐가 보이고 있냐면 그러나라는 말로 얘를 뭐 하려고 하고 있죠? 얘를 비판, 반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토픽이 나오는 자리에 뭔가를 이렇게 던져놓고 도입, 그 다음에 반박해서 논리를 쭉 전해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라는 말로 마지막에 뭘 놓고 있냐면 마지막 문장이 맺은 말이 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읽다가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찾아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문제를 비교적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여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었냐면 시골 살고 있으면 그게 친환경이 같니? 사실은 도시에 모여 사는 게 친환경이야 라는 게 이 글의 필자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 찾아내셨으면 되는 건데 보기 4번에 보면 뭘 보여주고 있냐면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들이 get tired of urban lives, 도시의 삶에 지쳐서 실증이 나서 그 다음에 시골에서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라는 건 도시에 모여 사는 게 환경이 좋아라는 얘기하고는 정말 관련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비슷비슷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오답을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뭐 문제 자체가 사실 너무 많이 쉽습니다. 자, 그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잘못된이라는 얘기네요.
안타깝게도 잘못된 환경에 미트는 이라고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수식어니까 미트만 남아있어도 상관없겠군요. 미트라는 명사는 잘못된 통념이죠. 잘못된 사회적 인식. 이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화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데, 얘는 뭐 그리스 같은 말이 붙거나 그 다음에 고대 같은 이런 말이 붙거나 이런 거 붙지 않으면 신화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무조건 1번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0번 보면 8번, 9번 1번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신화라고만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사회적 통념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자기가 대놓고 얘기를 해서 얘 반박할 게 예상이 되죠. 자, 뭐가 잘못된 생각이냐면 자연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건 out in the country니까 저 밖에 시골에서라는 얘기죠. 이거 우리말로 야 밖에 나오니 좋다 이런 말 할 때 그 밖에라는 말을 영어로 out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내에서 그 밖에라는 말을 할 때는 out there이라고 그러고요. 아주 간단한 말인데 영어로 막상 말로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말이죠. 야, 그러니까 밖에 나오니 좋다라고 할 때는 out here이라고 되는 거고, 야, 지금 밖에는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out there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밖에 시골에 이런 말이 된 겁니다. 저기 밖에 시골에 자연 가까이에서 이게 살아가는 것, 또는 leaf이니까 잎이 무성한 그런 초록이 울창한 이런 시외곽 지역에서 사는 게 이게 green lifestyle이다라는 게 가장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suburb라고 하면 앞에 SUB 아래쪽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urban이라는 말에 여러분 이거 지금 곧바로 이어서 나오겠지만 urban이라고 쓰면 얘가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 아래쪽에 SUV라는 말이 아래인 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도시 외곽 지역을 얘기하는 거여서 얘가 교외 시 외곽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 외곽 도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미국 애들하고 느낌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 외곽 도시로 나가도 소리랑 똑같잖아요. 복잡하고 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버브라고 얘기하면 나가면 거의 반쯤 시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양평, 뭐 가평 이런 느낌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가장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환경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이 바로 뭐냐면 시골에서요, 밖에 시골에 가서 또는 이제 울창한 시외곽 지역에서 사는 게 이게 친환경적인 삶의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거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면에 도시는 종종 blamed 욕을 먹죠. As major cause,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뭐의 원인이냐면 생태 파괴의 원인으로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위적인 그다음 복잡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도시가요. 자, 그다음에 뭐 하는 도시냐면 실제 시험에 해석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도 안 빼고 다 해석도 하는데 이건 이제 다음번 책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빈칸도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미니 모의고사도 그렇게 할 거고 다 그렇게 할 건데 나중에 진짜로 모의고사 편으로 가면 이건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문제 푸는 훈련을 위주로 하려고요. 얘가 썩컵이라고 하면 이게 빨아들이다라는 이런 얘기죠. 흡수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자원들을 싹 빨아버리는 그런 인공적이고 아주 복잡한 장소이다라는 게 도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시골에 사는 게 친환경적이고. 자, 하지만 당신이 팩트를 좀 들여다보면, 팩트를 보면 nothing could be farther, 더 먼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자, 뭐로부터? 자, 진실로부터 더 먼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는 말이겠죠. far이라는 말이 얘가 비교급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단어는 아시잖아요. 먼이라는 말, 거리가 먼 멀리 떨어진이라는 말은 farther이라는 비교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여러분은 익숙할 거예요. further이라는 비교급도 있어요. 똑같이 최상급도 farthest라고 쓰고 그 다음에 furthest라고 써요. 뭔가 더 많이 나아가는 건 전부 다 이걸 쓰면 되는데 위에 있는 건 어디에만 쓴다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거리에만 써요. 거리가 먼 것에만 사용하고 뭐 시간, 양 뭐 이런 것들이 먼 것은 전부 다 further 쓰죠. 근데 얘는 거리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거리를 포함 나머지 모든 것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진실로부터 더 멀리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니까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the pattern of life가 삶의 패턴이 시골에서의 삶의 패턴은 그리고 대부분의 suburb에서의 삶의 패턴은요. involves 뭐를 포함하게 되냐면 long hours, 장시간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의 장시간이냐면 매주 자동차에서의 많은 시간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는 연료도 떼게 되는 거고요. 즉 쉽게 기름 쓰게 되는 거고 펌프 아웃이니까 쟤는 배출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내보내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exhaust라는 말은 배기가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료도 기름도 엄청 먹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도 엄청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직장에 가거나 그 다음에 식료품 사러 가거나 그 다음 아이를 학교나 여타 활동에 데려다 주느라 엄청나게 기름도 먹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도 내보내게 되죠. 자, 반면에 도시 거주자들은 dwell이라는 말이 살다 거주하답니다.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그죠? 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반면에 이 사람들은 옵션, 선택권이 있죠. 뭐에 대한 선택권이 있냐면 걷거나 그 다음에 또는 transit이라는 말이 수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수송수단을 택할 수 있다. 수송수단을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직장에 가거나 그 다음에 가게에 가거나 그 다음에 또는 학교를 갈 때 쉽게 여기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걸어갈 수도 있고 교통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 더 큰 마당과 집들인데요. found 발견되는 이죠. found ed형이잖아요. 자, 발견되는 더 큰 마당과 집들인데 어디에서? 도시 외곽에서 발견되는 더 큰 마당과 집들이 뭘 만들어내게 되는 거냐면 환경의 비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즉 얘들이 환경을 망치게 되는 건데요. in terms of라고 하면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거잖아요.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인데 어떤 점이냐면 에너지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음 물, 그 다음에 땅의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얘네들이 오히려 시골에 가면서 마당도 넓고 그 다음에 그 큰 마당에 그 다음 바깥 다시요 아주 큰 마당과 큰 집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땅도 엄청나게 쓰고 있지만 물도 엄청나게 쓸 거고 뭐 난방을 하거나 뭘 이러면 에너지 사용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겠죠. 자, 넓은 마당 가지려고 이제 미국 애들은 약간 교외 지역으로 나가면 마당 어마어마하게 크면 그 잔디 물 주는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it's clear that 그래서 틀림없이 명확하게 the future of the earth가 지구의 미래는 이럴 경우에 depends on은 의지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뭐라고 하는 게 좋아요? 뭐뭐에 달려 있다가 훨씬 낫죠. 자, 그리고 뭐에 따라 달라지다라는 해석도 depends on에서 자주 사용을 해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얘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아닙니다. 자,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gathering, 모이는데 달려 있다는 거죠. gathering together, 함께 모여 사는데 아주 compact community에 compact라는 말은 소형이라는 얘기예요. 압축된이라는 말로도 쓰거든요. 원래 여기 영어 단어에 fact란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조우다라는 fasten의 의미를 가져요. 아, 이 동사가 왜 안전띠 매다라고 할 때 fasten your seatbelt 할 때 그 fasten입니다. 그래서 컴팩트라면 확 이렇게 뭉치다라는 말이 돼서 제가 압축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면 작은이라는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뒤에 카 붙이면 컴팩트 카라고 하면 소형차를 나타내는 말인 거고 여자들 화장품 중에 크기를 부피를 확 줄여서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그래서 컴팩트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지문 쉬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게 친환경적인 거야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환경학자들 중에 좀 그만 시골로 나가고 도시로 모여 살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밖으로 나가서 자연과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게 쉽게 이렇게 바이러스를 창궐시키는 원인도 일종의 그게 한 가지 원인이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가급적 이렇게
공동주택 지어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들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땅을 쓰고 있거든요. 라면 하나 사러 가도 차 타고 가야 되고 뭘 해도 차 타고 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 도시에 모여 사는 게 그 정말로 환경에는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밥도 개별 가정에서 먹지 말고 공동급식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집집마다 이렇게 조리 도구를 쓴다든지 이래버리면 그게 또 환경을 망치는 것도 많고, 버리는 음식이나 그 음식을 조달하거나 하는데 과정에서 들어가는 소비되는 탄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같은 경우 학교 급식처럼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뭐 에너지를 절반 이상 잔뜩 줄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재미없어서 못 살긴 하겠지만. 다음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역시 주제, 여지, 제목처럼 생각해 볼까요? 첫 문장이 주제문이죠. although라는 말 나타나면 강조어로 쓰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기는 한데, 장점이 있기는 한데 라고 해서 이거는 지금 장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얘 말고 뒤에 약점도 있어 라는 이 weakness가 이 글의 주제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점이 바로 뭐냐면, 얘네가 종종 뭐하죠? 스스로 모순된다라는 얘기가 이 글의 주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타났냐면, 예를 들면 이라는 말로 나타나서 이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 아래쪽은 저기에 대한 사례 진술로 이야기를 내나가는 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주제문, 얘는 모순된다라는 이 말하고 무관한 걸 빼내면 되겠네요. 마지막 그리고 5번 문장을 이렇게 딱 살펴봤더니, 예를 들면 이라는 말로 역시 하위 진술로 글을 쓰고 있는데, 뭐 이미 해석해 보셨으니까 이게 모험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서로 두 가지 말을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자리에 보면 보기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기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포리즘에 이런 경구들의, 속담들의, 격언들에 너무 기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입니다. 다음, 우리 삶의 긴 여정에서라는 얘기죠. journey는 앞으로 나오면 여행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여정이라고 해석하세요. 쟤는 뭔가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우리말로 여행이라고 해버리면 놀러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travel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다음에 journey라는 말은 여정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destination이라는 목적지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도 지문에 자주 나타나요. 중요한 건 destination이 아니라 not destination but journey라고 쓰면 그게 결과가 아니라 중요한 건 과정이야 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번에 그럼 이제 문장을 한번 읽어가 보죠. common sense knowledge는, 이런 상식의 지식은요, 아주 상식적인 지식은 may have merit가 있죠. 장점이 있어요. 야, 그런데 걔는 또한 뭐도 있냐면 약점도 있어요. 자, 그러면 of which, 그것의 which는 그러면 뭘 가리키고 있을 거냐면, 얘는 weakness를 가리키고 있는 거겠죠. 커마가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잖아요. 소위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죠. 또는 앞 문장을 받을 텐데 여기는 그 중에서 not the least가 이렇게 된 거니까. 자, not the least는 여러분 이렇게 직역을 한번 해보면 the least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not the least라고 하면 적지 않은 이런 말이네요. 야, 어감이 적지 않다라고 그러면 얘는 이 어감은 굉장히 크다라는 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굉장히 큰 또는 지대한, 막대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아주 막대한, 굉장히 큰 약점이, 적지 않은 약점이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s that, 그게 바로 뭐냐면 종종 contradict를 한다라는 건데, 이 contra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같은 접두사예요. coun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다 뭘 나타내냐면 반대를 나타내요. 반대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런 어감이 들어가는 말들이 contra나 count가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치사로 나타낸다면 얘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against 정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정도씩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count 뒤에다가 만약에 attack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attack이라는 명사는 뭐 다 아는 단어잖아요. 공격인데 얘는 상대가 공격을 해왔을 때 against에서 대항해서 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받아치는 거니까 얘가 반격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여기 나오는 contradict의 DIC가 말하다라는 뜻인 건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contradict면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대항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contradict는 반박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야기가 반대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 모순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자, 이 common sense knowledge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자, 얘가 또한 그 약점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큰 약점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아주 큰 약점이 바로 뭐냐면 얘가 종종 스스로를 반박한다는 거죠. 즉 스스로 모순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we hear that 우리가 듣게 되는데 뭐라고 듣게 되냐면 사람들이 who are similar 비슷한 사람들이네요. 자, 비슷한 사람들이 will like 좋아할 거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듣죠. one another 서로 좋아할 거라고 듣습니다. 그 다음 속담이에요. a feather이니까 한 가지 깃털이죠. 한 가지 깃털의 새들이, 즉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 문법책들에 보면 어가 same의 의미다 뭐 그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래요. 자, 한 종류의 깃털의 새들이 같은 놈들이 flock together 함께 무리를 이룬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어포니즘도 있지만 또한요 모두 있냐면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 반대가 끌린다, 다른 게 끌린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얘네들 이 common sense knowledge가 장점도 있는데 좋기는 한데 옛날 사람들의 말, 속담, 경고 이런 것들 좋기는 한데 젠장 이게 제일 문제가 바로 뭐냐면 제일 문제가 얘는 스스로 자신들을 반박한다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말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말을 듣냐면 단체가 여럿이 모여 있는 게 더 wise하고 더 smart하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뭐보다? individual보다 말이죠. 그래서 머리 두 개가 하나보다는 더 낫다. 둘 이상의 힘을 합치는 게 낫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룹 워크는 inevitable이라고 하면 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부사 붙었으니까 뭐 당연히 필수적으로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또한 단체가 일을 하면 여럿이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요리사가 요리를 망친다라는 이런 속담이죠. 우리 속담 비슷한 걸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속담하고 비슷하겠네요. 자, 이런 그 각각의 이런 모순되는 말들이 서로 모순되는 말들이 may hold true라고 할 때 이 be true라고 쓸 말을 이제 hold라고 쓴 거잖아요. 이렇게 써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해도 되고 뭐 유효하다 이런 해석도 아주 괜찮습니다.
under particular condition이니까 특정한 조건 하에서 유효할 수 있죠. 자, 이런 각각의 말들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유효할 수 있지만, 하지만 clear statement가 없으면, 명확한 언급이 없으면, 뭐에 대한 언급이죠? of 대상인 건 아시죠? 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냐면 얘네들이 언제 적용할지, 그 다음에 when they do not 언제 적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없으면, 그러면 aphorism은 provide 뭘 가져다 주게 되냐면 통찰력을 거의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into 뭐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통찰력을 전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얘네들이 뭘 갖다 주게 되냐면 훨씬 적은 가이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거의 가이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en facing 이라고 하면 맞서다, 마주하다 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선택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 어떤 선택 상황이냐면 리스크를 수반하는 선택 상황입니다. entail 이라고 하면 지문 밖에 써주는데 얘는 외워야 하는 단어예요. 교과과정 외단어 아니에요. 외우셔야 합니다. tail이라는 단어가 꼬리잖아요. 그럼 앞에 en이라는 말이 얘 동사를 만드는 접두사인데 to make의 의미를 만든다고 그랬고요. 그죠? 전치사로 나타내자면 into 정도의 의미를 쓰이는, 얘는 너무 많은 단어가 붙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entail이라고 쓰면 뭘 만드는 거냐면 꼬리를 만드는 겁니다. 꼬리를 만드는 거니까 얘가 뭘 하면 그 뒤에 뭐가 딸려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의 어감으로 바꾸면 뭐를 달고 다니다, 달고 나오다라는 이런 어감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가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반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위기를 수반하는, 위기 상황을 달고 나오는 선택에 직면했을 때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위험을 수반하는 선택에 직면했을 때 도대체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이용해야 하는 겁니까? 자, 모험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이런 애포리즘을 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낫다라는 애포리즘을 택해야 하는 건지라고 글이 맞췄습니다. 그 중간에 나왔던 이야기는 3번 문장은 그래서 뭐가 되죠? 야,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참 깝깝해요 라는 얘기인데, 우리 여기는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에 삶의 긴 여정에서 마주할 때마다 결국 애포리즘에 기대게 된다라는 정반대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택하면 됐던 거네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쉽죠, 그죠? 그 중에 이제 4번 정도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틀리지 않으려면 주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제를. 제가 그래서 딱 그 안내문, 도표 이런 거 말고 모든 문제는 주제를 잡아서 푸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제를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그 중에는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역시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얘는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제 뭐 개 훈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다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강조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려 중요한 건 뭐다라고 얘기했냐면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이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먹는 것보다 감정적인 게 더 중요한데 지금 내려가다 보면 보기 4번에 뭐가 나오죠? 보기 4번에 뭐뭐 하는 한 그 훈련사가 걔한테 먹이의 보상을 규칙적으로 주면이라고 했네요. 먹이의 보상을 규칙적으로 주면 자, 걔는 뭐라고 이해를 하게 되냐면 좋은 행동이 results in rewards 보상을 낳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result in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얘기죠. 뒤에 결과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걔를 훈련시킬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emotional arousa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는 4번에서는 갑자기 이거하고 반대로 뭐가 들어왔냐면 food reward가 들어와서 이 보기 4번에 해당되는 문장을 빼버려야 하는 거겠죠. 주제를 생각하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글을 읽다 보면 중간에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 얘기하듯 이 유형의 문제를 딱 보면 그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몸에 좀 배도록 그렇게 나중에 모아서 훈련을 좀 해보셔야죠. 아, 얘는 우리 그 어려운 유형만 모아서 풀 때 얘는 안 들어갑니다. 안 어려우니까. 어려운 유형만 푸는 거 우리 다음번 2권을 하게 될 건데 하나는 진짜로 유형별로 4개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29번부터 40번까지의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풀 때는 얘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공부해 볼 수 있는 문제집도 똑같이 만들 건데 그때 만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유형할 때는 유형만 계속 나눠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9에서 40 모의고사 하면 그 모의고사 나눠 드릴 거고 현장에서는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를 마지막에 한 2대 풀 때는 그때는 나눠 드리는 문제도 모의고사로 나눠 드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떤 개가 훈련을 받아요. detect drug이니까 약을 탐지하도록, 마약을 탐지하도록, 그 다음에 explosive나 contraband나 또는 다른 물건들을 탐지하도록 훈련을 받을 때 다는 몰라도 이런 거 겁 안 먹어도 되죠. and나 or은 전부 다 뭐 연결한다고 그랬죠? 같은 가치의 것을 연결하는 거니까 마약을 훈련하도록 마약을 탐지하도록 훈련받을 때 이것만 해석해도 끝입니다. 뒤에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 얘는 어떤 물건들을 탐지하도록 훈련받을 때 이것만 남아도 되죠. 얘는 폭발물이고요. explode가 폭발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얘가 그 명사고 얘는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써줬죠? 아래에 지문 아래에. 자, 마약이나 폭발물이나 밀수품이나 그다음에 또는 다른 물건들을 탐지해내도록 훈련을 받을 때는 자, 이 훈련사는 실제로는 걔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걔한테 뭘 가르치지는 않냐면 어떻게 냄새 맡을지를 가르치는 건 아닌 거죠. 자, 왜냐하면 걔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discriminate 하는 한 가지 냄새를 다른 것과 discriminate 이라는 말 다음에 뭐 보이냐면 A from B 보이죠. 많이 not 있죠. 그죠? 제일 많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걸로 뭐 있었냐면 separate,나 그 다음에 distinguish 있었고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직 못 온 사람은 진짜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조심하라고 그랬던 게 tail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discriminate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discriminate도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얘 A from B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A와 B를 이 자리에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from을 잘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A와 B를 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면 자꾸 with하고 착각하기가 쉬우니까 from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discriminate이라는 단어는 잘 보면 앞에 dis가 붙었어요. dis가 떼어내는 거잖아요. 분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crime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셔도 돼요. 뭔가를 떼어내고 걷어내는 뽑아내는 범죄에 해당되는 거라서 discriminate이 여기서는 지금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쓰지만 얘가 차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 대단히 많을 거예요. 차별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근데 여기에 얘가 보이면 A와 B를 구별하다라고 하셔야죠. 자, tail은 자칫하면 B로부터 A를 말하다라고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tailed difference라는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라고 그랬고요.
자, 얘는 그래도 해석이 약간 어색하기는 해도 차이를 구별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어색하기는 해도 차이를 말하다라고 해석하면 그래도 해석이 되기는 해요. 안 되진 않아요. I can tell이라는 말도 비슷할 건데, 여기서 tell이 이제 어떤 뭔가를 구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 딱 보니 알겠는데, 이런 말로 쓸 때 영어로 I can tell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 readily 말은 not A, but B에 해당되는 말이니까 우리 많이 배웠던 짜장면 말고 짬뽕 대신 거죠. 얘가 강조어가 되니까 이번 문장이 지금 글의 주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걔는, 자, 이렇게 훈련사가 냄새 맡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뭐 걔가 이미 냄새 구별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인간보다 뭐 몇백 배의 후각을 가졌는데 냄새 맡는 걸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걔가 훈련을 받는 건 감정적으로 유발이 되도록, 감정적으로 흥분되도록 훈련을 받는 거죠. 한 가지 냄새, 그 다음에 얘가 A 대 B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얘 줄여서 VS라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arouse라는 단어는 아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문법 문제로도 잘 나와서요. arise, arose, arisen 이라고 이렇게 변하고요. 얘는 중요한 게 얘가 자동사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동사로, 그래서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arouse라고 쓰면 얘는 규칙 변화를 해요. 그래서 aroused, aroused로 변하고요. 얘는 타동사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니까 뭐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파생어 관련해서 명사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잘 나오거든요. arousal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뭔가가 유발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감정 같은 게 유발이 되면 얘는 흥분하는 것, 이런 것들을 arousal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동사 뒤에 AL 붙었으니까 얘 명사인 거 구별하실 수 있겠죠. 시험에 뭐 나오냐면 얘하고 얘를 이용한 과거 분사 문제, 수동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 형태 잘 기억하셔야 돼요. arise, arose, arise는 A 뺀 올라가다라는 단어 rise, rose, risen하고 변화형이 똑같죠. 앞에 A가 붙어있는 느낌만 한 거고. 그래서 자동사여서 명사 뒤에 arisen 쓰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자동사는 알아야 되는 게 수동태 없음,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 쓰고 타동사 뒤에는 전치사 쓰지 않아. 그건 곧 내신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요. 수능에는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없다라는 걸. 그래서 얘는 뒤에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틀리냐면 a reaso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쓸 수 없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막상 문제 내면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자, 걔한테 냄새 맡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걔는 냄새 잘 맡으니까, 그 구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뭘 걔한테 냄새 맡는 거 가르칩니까? 그거 아니고 A라는 냄새 대 B라는 냄새를 놓고 특정한 냄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유발되도록, 흥분하도록 만드는 게 훈련사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는 거였냐면 지문에서 볼 때는 감정적으로 흥분되는 이라는 말을 rather이라는 놈이 직접 주제문을 이끌고 있으니 얘를 찾아내셨으면 되는 거죠. 내내 우리 뭐 지난 3개월 동안 내내 한 거지만 이렇게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의 글의 주제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눈에 잘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나 이 강조어들 같은 경우 나오는 거 놓치지 않고 보시면 쉽게 잘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훈련의 과정에서요. 자, 단계별 훈련 과정에서 이 훈련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갖다 붙이게 되는데 뭘 갖다 붙이게 되냐면 이런 감정적인 차지를 부착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특정한 냄새에다가 어떤 감정을 부과하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유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정한 냄새에 대해서 먹이를 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 아니고 감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charge라는 단어는요, 얘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인데, 첫 번째 동사로 쓰면 여러분 달려들다라는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니다. 죄송해요. 이거보다 먼저 뭔가를 부과하다, 청구하다라는 말을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려들다 말고 채우다, 충전하다 라고 이렇게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과하고 청구하는 거 쉽게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요금이나 책임 같은 걸 넘기는 걸 charge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뭔가에 달려들고 뭐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그 추가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명사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요놈들을 그대로 명사로 갖다 넣는 건데 뭔가 그래서 이렇게 갖다 맡기는 거 넣는 걸 charge라고 해서 감정의 charge를 그 다음에 갖다 붙이게 된다는 거죠. 특정한 냄새에 대해서. 그래서 걔가 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above all others, 다른 모든 냄새 위에 그 냄새에 우선적으로 흥분을 나게 만드는 겁니다. 마약 탐지견 같은 경우는 특정 마약의 냄새를 맡으면 애가 흥분하게 만들어두면, 흥분 지수를 높이게 만들어두면 그러면 걔가 그 마약에 반응을 하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마약을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걔가. 그죠? 그래서 그게 실은 냄새 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냄새를 맡았을 때 감정적으로 걔가 흥분하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요, the dog is trained, 걔는 훈련을 받는데 뭐 하도록 훈련을 받게 되냐면 search out, 찾아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자, 바라는 물건을 on cue라고 하면 얘가 실마리, 단서, 신호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딱 주면 신호에 반응해서 바라는 물건을 찾아내도록 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훈련사는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그 행동을 통제하거나 내보내게 될 수 있죠. 아무 때나 미쳐 날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딱 그걸 할 수 있게끔 훈련사가 통제를 낼 수 있겠죠. 자, 이런 감정의 유발이 is also 또한요. 자, 또한 이유가 되는데 이런 감정적 흥분이 뭐에 대한 이유가 되냐면 이 playing tug with the dog이 훨씬 더 강력한 이런 정서적인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의 레지임이라는 단어는 체제, 체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훈련 체제에서 훈련에서 더 강력한 감정적인 보상이 되죠. just 뭐 하는 것보다는 이 개에게 food treat을, treat이라는 말이 뭘 차려주고 대접하는 걸 trea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걸 주는 것보다, food를 주는 것보다 개에게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이 훈련에서 강력한 감정적인 보상이 되는 건 오히려 걔하고 플레잉 터그를 내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트레이너가 투자하는 거니까 더 많은 감정을 어디에다가 이 플레잉 터그에다가 게임 오브 터그에다가 주는 거니까. 인형 같은 거 걔가 물면 이렇게 잡아당기고 서로 막 바꿔서 또 물리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게 플레잉 터그 됩니다. 터그가 원래 당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터그 토이가 그래서 이 장난감, 잡아당기기 장난감, 이 잡아당기는 게임을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터그 토이가 훨씬 더 컴펠링한 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너가 이 토이 때문에 흥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compel이라는 말이 강요하다, 강조하다라는 동사고요.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죠. 얘는 어원 하나만 잠깐 보고 갑시다. 여기 PEL이라는 어원이 사용이 되면 얘가 drive의 의미를 가져요. PE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drive 막 몰고 가다, 몰아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단어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밖으로라는 EX를 붙이면 그럼 expel이라고 하면 밖으로 몰아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쫓아내다, 추방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impel이라고 쓰면 앞에 IM은 뭐가 되는 거냐면 쟤는 강조가 돼요. 그래서 impel이라고 쓰게 되면 보통 사전에 단어장에 강요하다, 강제하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밀어붙이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이거예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propel이라는 단어도 잘 나옵니다. 근데 propel이라는 말은 앞으로 밀고 가다, 몰아가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명사를 생각하시면 의혹이 쉬워요. 프로펠러를 생각하면 얘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에 프로펠러잖아요. 걔가 앞으로 밀고 나가고 추진시키게 되죠. 그 동사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mpel이라고 쓰면 다 같이 이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여서 강요하다, 강제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제가 compelling이라고 이렇게 지금 형용사로 쓰게 되면
아주 세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라는 말이 돼서 얘가 강력한, 강렬한 이런 말도 되고요. 이 강력한, 강렬한에서 이제 어떤 의미도 나오게 되냐면 얘는 아주 매력 있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해서 거절할 수가 없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mpelling이 아주 뭐라고 할까? 매력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이런 형용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느라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그냥 강력한, 매력적인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토이가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트레이너가 그 토이에 의해서 업셋되어 있기 때문이죠. 업셋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공부하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이기도 해요. 셋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리를 딱 잡은 게 셋인데 그게 무너진 게 업셋이에요. 그래서 업셋이라고 하면 딱 마음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얘가 약간 흥분되거나 이러는 것들을 업셋이라고 하는데 대화 중에 미국 애들이 그 업셋이라고 쓰면 Why are you upset?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화났다고 해석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얘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속상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딱 맞아요. 아, 우리말에 너무 속이 상해라는 말을 쓸 때 I'm so upset 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음의 평정심이 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나왔던 다른 단어로 바꾸면 arousal이라는 흥분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놈이요 문제를 아까 보시면 지금 이 문제가 그나마 앞에 나왔던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인데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쭉 읽어가다가 보면 그냥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왔었냐면 어디 갔냐 앞에 나오는 걔한테 giving a dog food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4번을 보면서 이것도 그냥 후루룩 하고 넘어가 버려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때 앞문장하고의 관계를 따질 게 아니라 머릿속에 뭐가 뚜렷하면 이 글의 주제가 뚜렷하면 4번을 빼버리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럼 유닛 6의 무관한 문장을 가리는 문제의 설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